미국의 제재 조치로 가스 수출길이 막힌 푸틴은 안달복달하고 있지만 주 고객이었던 중국의 시진핑은 싸게 팔면 사겠다며 느긋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2019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핵심 경협 프로젝트인 길이 2,900km 규모의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이 개통됐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그 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동반자 관계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양국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쟁 자금이 필요한 푸틴은 마음이 급해진 반면 시진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난 5월 푸틴이 중국 국빈 방문 당시 러시아의 시베리아 가스관 프로젝트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중국의 가격이나 요구 등 때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 불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 관계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2는 시베리아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2019년 완공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의 수송량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러시아는 수년 전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 서부 신장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중국에 제안했습니다. 예상 가스관 용량은 연 500억 세제곱미터로 러시아는 올해부터 건설을 시작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2018년부터 2019년 유럽에 177bcm을 수출해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 유럽의 제재로 수출량이 62bcm으로 급감했습니다. 시베리아 힘2의 빠른 현실화가 필요한 상태죠. 러시아로선 중국과의 계약 체결만이 추가 타격을 피할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은 지난해 유럽으로의 가스 판매가 급감하면서 25년 만에 최대인 6,290억 루블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즈프롬의 대유럽 수출은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10년간 연평균 230bcm에서 지난해 22bcm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즈프롬은 러시아 정부 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전쟁으로 자금이 필요한 러시아 입장에서 가즈프롬의 적자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러시아의 다급한 상황과 달리 중국은 경제적 이익,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시베리아의 힘2 계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 베를린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중국은 대만이나 남중국해 주변 해상 분쟁 시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공급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필요로 한다며 다만 매우 싼 가격과 유연한 의무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는다며 중국은 최상의 조건들을 러시아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기다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은 바빠졌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베트남의 잠수함 등 군사장비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러시아는 냉전 이후 베트남의 긴밀한 파트너였습니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공동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기도 했죠. 이번 회담에서도 푸틴은 베트남의 또럼 국가주석과 최소 1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 연료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